자, 오늘 보실 때는요, 취득시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472페이지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시효는 남의 토지를 점유자가 점유를 20년 이상 했을 때 그 점유자에게 법률이 선물을 하나 딱 드리는 거예요. 선물. 20년 동안 점유하느라고 애썼어. 그래서 점유자를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예요.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죠? 20년 동안. 만약에 저 점유를 1970년에 점유를 했다. 이걸 점유 개시시라고 그래요. 점유 개시시. 저 때부터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즉 1990년이 되면 취득시효 완성 시점이라고 그러죠. 이때가 완성 시점. 취득시효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점유자는요, 이 기간 동안 점유자가 점유만 하면 점유자는 뭘로 추정해 주느냐면 자주점이라고 추정해 줘요. 이 기간 동안 20년 동안 무슨 점이라고요? 소유이사라고. 소유이사, 즉 자주점이라는 걸 추정을 해준다고요. 추정해 준다. 그럼 추정해 준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추정을 해주니까 법에서. 을한테 자주점이라고 추정을 해야죠. 추정을. 그래서 을이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돼.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일례로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유지 땅을 을이 연세대학교가 캠퍼스 부지로 점유를 해왔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캠퍼스 부지로 연세대학교가 점유를 했어요. 누구 걸요? 국가 땅을 점유를 오랜 기간 쭉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 점유자의 연세대학교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점유로? 소유이사로. 자주점이었다고 인정을 받아요. 법에서 추정을 받는다고요. 민법 197조에 의해서. 민법 197조가 점유만 하면 뭘로요? 소유이사라고 추정을 해줘 버린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점유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요? 소유이사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럼 누가? 국가가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얘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거. 상대방이죠. 이쪽 상대방이 얘가 자주점이 아니라는 걸 누가요? 이쪽에서 증거를 들이대야 돼. 증거를. 그 증거를 못 찾아내면 자주점유로 그냥 인정받아서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소송 중인 케이스가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점유만 하면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고요. 197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까지도 추정을 받는다고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그래서 점유자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왜? 추정받으니까. 그렇게 20년이 되면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느냐? 등기 청구권이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 이거는 채권입니다. 채권. 누구한테 등기 달라고 하느냐? 누구한테 등기를 달라고 하느냐? 그 등기 상대방입니다. 등기의 상대방. 이 상대방은 누구냐면 시효 완성 당시요. 20년이 됐을 때 등기 명의자. 시효 완성 당시예요. 완성 당시. 그럼 이때가 개시시, 여기가 완성 당시. 90년이 됐을 때, 20년이 됐을 때의 등기 명의자.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한테만 등기 내놔라. 이 땅 내놔라 이거죠. 땅 등기 넘겨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대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라는 거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가정을 하면 돼요. 지금 얘가 소유자, 국가요. 얘가 점유자. 점유를 70년도부터 했다 이거죠. 그럼 90년에 시효 완성됐죠.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기가 소유자 이렇게 20년 동안. 1970년도부터 1970년에서 언제까지요? 90년도까지 얘가 소유자였어요. 소유자. 근데 의리야 등기를 미처 못 해갔어요. 대부분 취득시효 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점유자가.
취득시효 된 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반이야, 대반. 경계 측량을 안 해보면 이게 알 수 없거든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92년이 됐어요. 92년이. 1992년이. 그때 얘가 땅을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팔았어요. 그럼 요때까지는 누구로 돼 있었던 거냐면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던 거죠. 92년도에 누구로? 병으로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그럼 주인이 땅을 팔았다는 얘기네요. 땅을 팔았다.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거야.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왜요? 처분해서. 소유자가 땅을 처분해가지고 소유 명의자가 바뀌면 이 을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요게 등기 상대방이에요. 예, 시험에 꼭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 누구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완성 당시. 완성 시점이 언제요? 요때죠. 요때. 90년이었을 때는 누구였어요? 갑이죠. 갑한테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갑한테만. 갑한테는 땅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도 얘가 병은요, 병. 이 병한테는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렇게는. 왜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92년도에. 92년도에 소유 명의자가 바뀌었잖아요. 그 90년이 됐을 때요. 90년이었을 때는 누구였어요? 갑이잖아요. 갑에게는 땅 달라고 해도 병에게는 내놓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 소유자가 팔면 20년이 됐을 때요. 20년이 됐을 때 땅을 팔아 넘기면 얘는 점유자는 땅을 못 뺏어온다는 얘기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상대방은 누구냐?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좀 더 살펴볼게요. 등기 청구권. 요거는 채권이라서 10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시효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등기 안 뺏어오면 이거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채권이니까요.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점유하면 시효 완성자 을이 점유를 하면 시효에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거야. 안 걸린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농사 짓고 있으면 이 땅을 농사 짓거나 사용하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얘가 점유를 상실하면요. 점유를 뭐 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점유하다가 점유를 놔버리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 뒤에 시효가 완성된다. 여기서 10년 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년 뒤. 바로가 아니라 10년 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둘 중에 하나가 테스트 대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왜요? 사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10년 뒤에. 바로 그럼 틀리고요. 바로가 아니라 몇 년 뒤에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땅을 팔았다 이거죠. 팔아가지고요. 이 병이 얘를 내쫓았어요. 왜냐? 을은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갑에게 원소유자 갑에게는 뺏어올 수 있죠. 원소유자죠. 원소유자한테는 땅 뺏어갈 수 있어요. 얘가. 근데 누구한테? 제3자죠. 제3자. 이게 언제 넘어간 거예요? 시효 완성 후에. 시효 뭐한 후? 완성 후. 20년이 지난 후죠. 완성 후에 땅을 처분했죠. 처분하면 점유자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는 땅 못 뺏어가죠. 그럼 땅은 누구 거예요? 제3자 거죠. 제3자 거. 따라서 제3자가 이 점유자한테 땅 뺏어갈 수 있어요. 거꾸로.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땅을 뺏겼다가 얘가 도로 얘한테 돌려주면 제3자가 땅을 얘한테 도로 돌려줬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점유를 뺏겼더라도 몇 년이요? 10년이 되기 전이면 얘가 점유를 얘한테 뺏겼어요. 뺏겼다가 뭐하면 10년이 되기 전에 얘가 다시 일로 돌려주면 원소유자에게 이 땅을 돌려주면 얘가 뺏어갈 수 있어요. 왜요? 10년이 될 때까지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원소유자가 땅을 처분했다가 도로 가져오는 게 몇 년? 10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 처분하고 몇 년이요? 10년이 더 넘어야 돼. 10년이 넘어야 이게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요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을이요. 을이. 점유를 얘한테 넘겨줬다. 정한테. 을이 점유를 누구한테? 을이 점유를 A에게 넘겨주면, A에게 승계해주면, 을이 점유를, 이 땅의 점유를 A에게 승계해주면, 그 승계인 A는, 이 점유를,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은 A는 직접이요. 갑한테 직접 등기를 못 가져오고요. 직접 못 가져오고 누구요? 점유자 거쳐가지고 점유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가져와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직접 못 가져오고요. A는 누구를요? 시효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해야지 직접 못 한다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원합의체. 그래서 이 등기 청구권에서 유념할 거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점유를 했냐 이거죠. 점유를 하면 소멸시효 안 걸린다는 점. 두 번째, 점유를 잃으면, 즉 점유를 상실하면 10년 뒤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세 번째는요. 을이 시효 완성자 을이 A에게 점유를 승계해주면, 점유를 얘한테 넘겨주면 A는 대위에서 뺏어와야지. 시효 완성자가 을이거든요.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가져와야 되는 거지. 직접이요. 갑에서 직접 등기는 못 가져온다는 게 우리 전원합의체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에서 물어볼 거는 딱 세 가지. 다음, 등기 상대방은 누구다?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죠. 자, 그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밑줄 긋고 갈게요. 473페이지 맨 위에요. 맨 위에.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도 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거 수식어죠. 수식어. 가로하면 돼. 가로.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으며 언제요? 10년 후에 시효가 완성된다. 바로예요?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발표. 그 다음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 승계요. 점유 승계의 별세계요. 점유를 승계했다. A가 거기다 쓰세요. A가 점유를 승계한 경우 점유 승계인 A는 등기를 어떻게 가져가요? 대위에서 가져간다. 대위에서. 따라서 점유 승계인은 원소유자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할 때 있다. 대위에서의 별세계. 대위에서요.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만 상대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억. 점유자는 무효등기 명인에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무효등기 명인의 별표. 그래서 첫 번째요.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이어야 하므로 완성 당시에 이전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얘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처분했는데 이게 뭐였어요? 무효였다 이거죠. 이 등기가 무효면 얘는 소유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얘가 소유자 아니죠. 팔았는데 이게 무효라면 얘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 등기 명인은 누구예요? 무효 등기 명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9의 정답. 다음 니은요.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뭐 했다가 처분했다가 다시 해보겠어요. 처분했다 이거죠. 했다가 어떻게 했다고? 도로 가져왔다 이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처분했다 왜 도로 가져왔을까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왜냐하면 얘가 가지고 있으면 땅 얘한테 뺏겨 안 뺏겨? 뺏기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는 땅을 얘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안 뺏기는 방법은 처분하는 거야. 처분하는 거야. 이게 최고예요. 처분했다는 거지. 안 뺏기려고. 땅을 제3자한테 넘긴 거예요. 92년도에. 90년에 완성됐죠. 이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면 얘한테 뺏기잖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넘긴 거예요. 92년도에.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제3자 땅 되는 거지. 제3자 거야 이거. 제3자 거. 왜? 얘는 얘한테 못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병이 이거 땅 뺏어갈 수 있어. 달라고. 야 너 내놔. 왜? 나 제3자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을이요. 을이
소유자한테는 얘가 이기는데 제3자한테는 얘가 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왜요? 채권이라서. 이게 채권이라서 얘가 누구한테는 원소유자한테는 얘가 소송 걸면 이겨. 근데 누구한테는요? 제3자한테는 얘가 진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라서. 그거예요. 지금 삼각관계. 점유자가 소유자에게는 이기고 제3자에게는 진다 이거죠. 시효 완성 후에 팔면 이렇게요. 완성 후에 팔면 얘한테는 져. 그럼 얘가 이기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래서 제3자가 어떻게 한 거야? 얘를 내쫓는 거야. 나가라고. 이거 둘이 각본을 짠 거죠. 야, 내가 팔을게. 네가 쟤 쫓아내. 오케이. 내가 쫓아낼게.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등기를 다시 넘겨줬어. 도로 줬어. 도로. 등기가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 이 청구권이요. 이 청구권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뺏어갈 수 있어요. 얘한테 도로 뺏어갈 수 있다고. 처분했다가 도로 돌아오면 얘가 몇 년 안에 10년 되기 전이면 이거 뺏어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이요. 니은. 처분했다가 다시 뭐한 경우요? 회복한 경우 별 3개. 처분했다가 원위치되면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는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회복이 된 때는 점유자는 원소유자에게 시효취득 주장해 못해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 다음 디귿. 이중매매 법리가 유추 적용이 돼서 제3자는 선이여도 유효, 악의여도 유효입니다. 선악불문하고 모두 유효가 됩니다.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단 얘가 적극가담하면 무효. 그게 디귿. 다음 니을이요. 2차 취득시효 문제. 2차 취득시효는 뭐냐면 볼까? 일로 처분했다. 92년도에. 시효 완성은 90년이죠. 이때 완성됐죠. 그때 2년 뒤에 팔았다. 그럼 누구 거 이거는? 병거 되는 거죠. 제3자 거. 그럼 점유자가 이거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죠. 완성 후에 처분하면 점유자가 못 뺏어가죠. 을은 갑한테는 뺏어가도 제3자한테는 이거 못 뺏어가죠. 그러면 땅은 병거 되죠. 근데 92년도부터 새로 20년이 또 걸리면 20년 또 20년 바뀌고 나서 20년이 또 걸렸죠. 또. 그럼 몇 년? 2012년이 되면 요걸 뭐라고 그래? 1차 취득시효. 여기까지를 1차 취득시효라고 그래. 1차 취득시효. 여기는 2차 취득시효. 소유자가 바뀐 때로부터 등기명의가 언제 바뀌었어요? 92년도에. 등기명의가 바뀌었죠. 바뀐 때로부터 몇 년? 새로 20년이 또 기다렸다. 그럼 도합 몇 년? 40년이죠. 40년.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돼서 점유자가 이걸 뺏어갈 수 있어요. 자, 원래는요. 원래는 점유자가 제3자한테 이거 뺏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근데 20년이 또 기다리면 2차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게 동그라미 니을이 되겠습니다. 별표. 2차 취득시효. 취득시 완성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에서 소유자가 뭐한 시점? 변동된 시점의 삼각형. 변동된 시점부터 몇 년? 새로 20년.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다음 미음은요. 명의신탁사 아니에요. 명의신탁. 자, 그 미음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옆에다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을이 점유자. 여기가 소유자거든요. 소유자. 얘가 취득시효를 한 거예요. 취득시효를. 을이 누구냐면 삼성이에요. 삼성에서 저 용인 에버랜드 부지를 산 거예요. 에버랜드 부지를 개발하려고 한참 전에 사놓은 거죠. 근데 이게 누구 거였느냐? 이게 누구 거였냐? 종중 거예요. 종중이요. 김해김 씨 종중 땅이었어요. 종중 땅. 이게 종파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게 소유권이 넘어온 게 있고요. 매매로 안 넘어온 게 있었어요. 분쟁이 생겨서 종중끼리 처분하자 말자 이렇게 분쟁이 생겨서 일부는 땅이 넘어왔고요. 일부는 등기가 안 넘어왔어요. 매매는 됐는데 매매했는데. 그래서 취득시효가 문제된 거예요. 여기 종중하고 여기요 삼성하고. 이때 종중 땅이 누가 앞으로 돼 있었냐? 종중 대표자. 대표자인 이 사람 앞으로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종중 대표자. 대표자를 뭐라고 그래요? 명의 수탁자라고 그러죠. 명의 수탁자. 이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매매가 돼서 취득시효가 된 거예요. 취득시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점유자는 등기를 가져와야죠. 누구한테요?
이 대표자인 이 사람한테 등기를 달라고 그래야죠. 근데 취득시효 완성된 후에 시효 완성이 된 후에 얘가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명의신탁을 해지했어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신탁자에게 돌아오죠. 여기 신탁자. 신탁자는 누구요? 종중이죠, 종중. 그럼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시효 완성될 때는요. 시효 완성될 때는 누구였어요? 수탁자였다가 지금은 누구요? 신탁자로 등기 명의가 이렇게 바뀐 거지, 이렇게. 그러면 점유자는 이 삼성인 점유자는 누구한테 등기를 달라고 해야 돼? 누구한테만 등기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성 당시에 소유자. 완성 당시에 이 땅이 누구 명의로 돼 있었어요? 수탁자죠. 바로 얘가 여기한테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누구한테요? 완성 후에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죠.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가 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얘한테는 뺏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왜요? 얘가 누구냐? 완성 후에 신탁자는 뭐예요? 완성 후에 제3자하고 똑같죠. 얘가. 시효 뭐한 후? 완성 후. 누구하고? 제3자하고 동일한 위치에 서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가 얘한테는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얘한테는 뺏어가도. 그래서 얘가 졌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종중한테 진 거지. 종중이 이기고 얘가 진 거죠. 왜 진 거예요, 얘가? 완성 후에 등기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자, 그 내용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요. 점유자하고 제3자 간의 전쟁이에요. 자, 이걸 처분하면 소유자가 처분해버리게 되면 전쟁입니다. 전쟁. 누구하고요? 점유자하고 누구하고? 제3자. 제3자하고 누구하고? 점유자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누가 이기느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처분을 언제 했느냐 이거죠. 얘가 땅을 처분한 시점을 따지는 거야. 처분한 시점. 첫 번째 90년 넘고요. 90년 넘어서 92년도에 처분했다. 시효 완성 후 처분이면 시효 완성 후에 요때죠. 90년 넘고요. 92년도에 땅을 처분했다. 주인이 그럼 이때 바뀐 겁니다. 언제요? 92년도에. 그럼 점유자는 누구한테만 등기를 뺏어가요? 요때까지요. 갑한테는 등기를 뺏어가도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는 요구 못하는 거죠. 왜요? 이게 채권이잖아.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요. 제3자에게 등기 요구할 수 없다. 여기 언제 처분한 거면 시효 완성 후에 처분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제3자가 이기고 점유자가 지는 거예요. 누가 승? 제3자 승, 점유자 패. 얘가 이기는 거죠. 얘가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거는요. 시효 완성 전이면, 시효 뭐하기 전이면 완성 전에 처분이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가령 여기죠. 여기요. 이게 90년이면 시효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88년이었다. 88년도에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88년도에 명의자 바뀌었다. 88년이면 88년도에 땅을 처분했다고 해볼게요. 88년도에. 그럼 시효 완성됐나요? 2년 모자른가요? 2년 모자르죠. 2년이. 그때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병으로 바뀐 거예요. 병으로. 언제? 88년도에. 요 88년도에 등기 명의자가 바뀌었다. 누구로? 병으로. 요때부터. 요때부터 병이란 말이에요. 병으로. 그럼 얘는 몇 년 더 참으면 돼? 몇 년? 2년을 참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때 얘가 취득시효로 땅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20년이 되기 전에는요. 20년이 되기 전에 땅 명의자가 바뀌었죠.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바뀌었죠. 그럼 얘가 2년을 더 참으면 요 2년을 참으면 뭐가 돼요? 시효 완성이 되죠.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바로 병이죠. 병한테서 얘가 뺏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때는 점유자가 이기는 거예요. 점유자가 승입니다. 얘가 지는 거고요. 거꾸로요. 그래서 완성 후에는 누가 이기고요? 제3자가. 완성 전에 바뀌면 점유자가 이겨요. 이렇게 정반대로 가요. 정반대로. 여기를 기억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쟁점이죠. 쟁점 1. 취득시효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쟁점 1. 그 다음 쟁점 2. 쟁점 3. 쟁점 4번. 쟁점 4번 보실게요. 4번.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의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소유자하고 누구야? 점유자. 둘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이거죠. 둘이 전쟁하면 얘가 취득시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완성됐는데 뭐 하기 전에요? 시효는 완성했는데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등기 전. 연세대학교가 점유를 했어요. 20년. 그죠?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요. 그럼 법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원소유자 거죠. 근데 얘가 시효 완성을 해버렸단 말이죠. 완성을 해버리면 뭐가 생겨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겨요. 근데 아직 등기하기 전이죠. 그럼 뭐가 생기냐?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말은 뭐야? 땅을 달라 이거죠. 달라. 누가? 점유자가.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돼? 땅을요. 땅을. 넘겨줄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미요. 이미. 땅을 넘겨줄 의무가 얘한테. 그래서 얘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점유자가 이겨요. 점유자가. 점유자가 승. 승, 소유자가 패. 얘가 지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자는 여기에 있는 건물이나 땅을 뺏어올 수가 없어 이거. 토지 반환 청구. 반환 청구도 못하고 얘가 여기다 건물 짓고 살고 있다. 보통은 얘가 건물 짓고 살고 있죠. 이렇게. 이거 철거도 안 됩니다. 건물 뭐도 안 돼요? 철거 청구. 그래서 소유자는 이거 뺏어올 수가 없어요. 뺏어올 수가. 반환 청구가 안 돼요.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합니다. 못합니다. 왜요? 이미 시효 완성이 돼서. 그래서 3번은 제3자하고 점유자 간의 전쟁이고요. 얘하고 얘 전쟁이고 그거는 뭘로 나눠져요? 완성 후냐 완성 전이냐. 4번은 뭐야? 소유자하고 점유자 얘네 둘이 전쟁이죠. 얘하고 얘네 전쟁. 그건 누가 이겨요? 점유자가 이겨요. 점유자 이겨. 여기 쟁점 4번입니다. 쟁점 4번. 그래서 니은 볼까요? 니은. 기억의 별세개, 니은 별세개, 니은이요. 토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지에 대한 그동안의 점유가 불법 점유를 이유로 그 지상 건물 철거하고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즉 땅을 뺏어올 수가 없다. 그 다음 디귿이요. 시효 완성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시효 기간 동안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물어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네가 점유한 거 부당이득이야. 이거 얘가 요구할 수 없다 이거죠. 왜? 이미 시효 완성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쟁점 5번. 원소유자가 그러니까 처분하면요. 얘가 처분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두 가지 점에서 나눠집니다. 얘가 시효 완성된 거를요. 얘가 시효 완성했다. 이거를 몰랐다면요. 얘가 취득시효 된 걸 몰랐다면 얘는 처분해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죄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왜? 아직 소유자니까. 얘가 시효 완성하고 몰랐다. 그러면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책임지는 건 언제냐? 알았을 때요. 얘가 시효 완성해서 소를 제기했다 이거죠. 소장이 날라왔다. 그럼 몰라요? 알아요? 알죠. 취득시효 완성된 걸 뭐하고요? 알면서 처분하면 이게 바로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왜?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알고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시효 되면 땅을 줘야지. 그걸 뭐하고요? 알고도 처분했다는 거는 뭐다 이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지. 소유자가 뭐하면? 알고 처분하면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 이때 조심할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채무불이행 책임은 불성립이에요. 왜냐하면 원소유자하고 시효취득자 간에는 계약관계가 있었나요? 무슨 계약을 했어요? 여기 계약이. 둘 사이에는 계약이 없어요. 얘가 점유를 한 거지. 점유를. 계약상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은 전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의 별세개. 그래서 뭘로요? 불법행위요.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지. 얘한테 피해 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거 처분하면 얘한테 피해 줘.
그 알고요 모르고요. 알고 처분한 거는 불법이죠. 그럼 얘는 땅값이요.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처분했으니까 뭐를 줘? 땅값이요. 땅값을 변상합니다. 땅값 변상. 땅값을 변상해줘라. 왜요? 알고 했잖아. 네가 알고. 얘 피해주는 거 알면서 팔면 그게 불법이야. 불법. 땅값 변상해주고 끝나는 거죠. 이게 취득시효의 중요한 쟁점 5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소급하여 원시 취득의 6번입니다. 이제 6번. 마지막 6번. 쟁점 6번은 취득시효가 되면 소급에 언제로요? 점유 개시한 대로. 시효 완성자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소급표의 별표. 이때 기출이요.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이 선물한 뭐예요? 원시 취득입니다.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거기 별표. 니은 시효 기간 중 발생한 임료. 이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기서 임대료 나오죠. 임대료. 토지 임대료. 임대료 누구 거냐? 원소유자가 아니라 시효 완성자에게 귀속해요. 왜요? 소급하니까. 소급하니까. 디귿 참고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자, 거기까지가 취득시효 쟁점이에요. 취득시효 쟁점 그러면 여기 6가지예요. 여기서 시험 나온다고 보시고 요거 딱 하나 정리하시면 돼요. 취득시효 쟁점 6개. 등기 청구권의 1번. 두 번째는요. 등기 상대방 2번. 세 번째는 제3자하고 점유자 간의 전쟁. 그거는 뭘로요? 완성 후에는 제3자가 이기고 완성 전에는 점유자가 뺏어간다. 그 다음 소유자하고 점유자 간에는 누가 이겨요? 소유자가 지고 점유자가 이겨요. 왜요? 등기를 넘겨줘야 되니까. 그 다음 원소유자가 알고 처분하면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진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그래서 땅값 변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6번째 소급한다.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다. 하나 팁 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팁. 보너스예요. 보너스. 저 토지가 수용되면 이 점유자는 땅을 가져가야 되는데 땅 대신에 뭐를요? 보상금. 보상금을 넘겨달라고 할 권리. 즉 대상 청구권이 생겨요. 대상 청구권 문제.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언제요? 수용됐을 때. 요거 하나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유 취득시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런 거죠. 갑소유 땅을 의리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서류를 조작을 했다. 서류 조작을 해서 을앞으로요. 을앞으로 원인 없이요. 이 땅을 원인 없이 등기를 이전해 버렸다. 원인 없이 등기를 꽂았다. 등기를 뺏어간 거죠. 조작해서 땅 뺏어간 거지.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원인 무효라고 그러죠. 이거 원인 무효의 등기. 무효의 등기죠. 그럼 소유자는요. 이 소유자는 이거 서류 조작된 거를 입증을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죠? 입증하면 조작된 걸 입증하면 얘가 소유권 뺏어올 수 있지. 무효니까. 근데 이걸 을이 팔면 병에게 팔고 병은 누구한테요? 정에게 팔았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요. 매매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전전 매매가 되면 그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거죠. 이때 문제는 병도 정도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걸 몰랐다고요. 몰랐다. 선의 무과실. 얘도 선의 무과실. 그럼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병과 정이 소유권을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만약에 이게 무효인 채로요. 얘가 등기하고 정이 등기한 게 합쳐가지고 9년밖에 안 됐다. 9년. 얘가 3년, 얘가 6년. 도합 합쳐서 9년이죠. 그럼 취득시효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요? 갑이. 갑이 이거 등기를요. 말소하고 다 말소해버릴 수 있어요. 왜요? 취득시효가 안 된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구 거예요? 누구 거?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소유. 이거 다 말소되는 거죠. 말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3년,
얘가 3년 되었고 정의 몇 년이면 7년이면 얘가 7년을 점유했다 이거죠. 점유를 7년을. 그러면 합쳐가지고 몇 년 됐어요? 10년 됐죠. 그러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 걸로요? 정소유가 돼요. 정소유. 즉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도요. 이게 무효등기라도 그 등기로부터 몇 년? 10년이 되면 3년, 10년 합쳐가지고 몇 년? 1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된다. 그럼 누가 뺏기는 거예요? 갑이 땅을 뺏기는 거죠. 누구한테? 정에게.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겠습니다. 여기 1번하고 2번을 구별하셔야 돼요. 요 1번은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10년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누가 갑이요. 갑이 소유권 뺏어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은 뺏기는 거죠. 정은 뺏기는 거죠. 갑한테. 그럼 얘는 얘한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물어요. 담보 책임. 왜 담보 책임이에요? 병은 결국 누구 거려? 남의 땅을 얘가 매매한 거니까. 그래서 정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얘한테 손해배상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병도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렇게요. 이게 서류 조작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작되면 땅은 갑거가 되고 병은 정에게, 병은 을에게 이렇게. 정은 병,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그런데 얘기가 뒤집어지는 건 언제? 반전은 이거죠. 얘가 7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되더라. 얘하고 얘 합쳐가지고 10년 되면 10년이 되죠. 그러면 취득시효로 정의 소유권 뺏어가는 거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다. 자, 쌍괄호 1번 등기의 적격성. 무효등기요. 무효등기도 취득시효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별평. 근데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무효인 이중보존등기. 별 3개요. 무효인 이중보존등기에 기해서는 취득시효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읽어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보존등기는 뭐예요? 후등기죠. 후등기. 이게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이 땅에 대해서 A 앞으로도 보존등기, B 앞으로도 보존등기.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결하죠? 해결을 먼저 등기된 게 유효. 이게 유효. 후등기요.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효라고 이게. 이 상태로 이 후등기를 기초로 몇 년? 10년이 됐다. C가. 등기하고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를 얘가 하느냐? 얘 못한다는 거죠. 왜냐? 이걸 인정하면 A 앞으로도 소유권, C 앞으로도 소유권. 그럼 소유권이 몇 개예요? 땅은 하나인데. 소유권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 중에서 어느 등기? 후등기요. 이 후등기를 기초로는 취득시효를 주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거 취득시효 하지 말아라. 왜? 땅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주인이 어떻게 둘이 돼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전원합의체. 그 다음 쌍괄호 2번. 등기의 승계. 자기 명의로 반드시 10년이어야 하는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뭐해서 아울러서 등기되어 있으면 좋겠다. 즉 얘가 10년 돼야 안 돼요. 모자르죠. 근데 누구 거예요? 앞에 것까지 합쳐가지고 10년이면 취득시효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앞으로 10년이어야 한다. 노. 누구요? 앞사람 것까지 합치면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의 승계. 그 다음 쌍괄호 3번이요. 선의무과실. 이게 특별요건이에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얘가 선의무과실에 돼. 선의무과실. 이게 특별요건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쌍괄호 4번은요. 등기가 이게 불법 말소되면 취득시효하고 이 등기가 정의 등기가 이게 말소되면 소유권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등기가 날아간 거지 소유권이 날아간 거 아닙니다.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 다음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나와 있어요.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의 1번 무주물 선적. 무주의 동산이죠.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동산만 돼요. 동산의 별평. 2번 이항이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기 때문에 선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인도에 있는 섬 그거 내 거 될 수 없어요. 내가 선점해도 내 거 안 돼. 왜요? 국유니까.
그래서 주의 보세요. 무주의 물건은 선점할 수 있다. 그럼 왜 틀린 거예요? 물건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이 들어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선점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만이에요? 동산만이다. 무주물 선점은 어디에만 돼요? 동산만 되는 거예요. 동산만. 예컨대 동산 위에다 써보세요. 낚시야.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잡는 거지. 동산만 선점이 돼요. 그다음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잃어버린 거. 이걸 습득했다. 주었다 있는 거죠. 유실물은 공고 후 6월 이내죠. 6월 이내. 전에는 1년이었는데 6월 이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 거냐? 습득자. 주운 사람이 주인돼요. 주운 사람. 그래서 수표를 내가 주었다. 1억짜리를. 그럼 누구 거예요? 습득자가 소유권 가져요. 6개월 이내 주인 안 나타나면. 그다음 매장물 발견. 타인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입니다. 남의 땅에서 매장물 발견했어요. 매장물 뭐예요? 고려청자를. 누구 땅에서? 작은아버지 땅에서. 그러면 작은아버지하고 발견자가 절반씩 갖는다. 이게 매장물 발견입니다. 별표. 다음 가공. 가공이 뭐예요? 노력해서 물건 만드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 거. 물건 제작하는 거. 써보세요. 물건 제작. 공장에서, 가구 공장에서, 식료품 공장에서 물건 만들죠. 옷을 만들고 이러는 거를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 가공물은 누구 거냐? 원재료 소유자입니다. 원재료 소유자의 밑줄이에요. 다만 이항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면 누구 거? 가공자 거다. 가공자의 삼각형. 언제요? 가공으로 가액 증가가 현저할 때. 다음 5번에 부합입니다. 부합.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부합입니다. 부합. 부합은요 두 가지예요. 크게요. 건물의 부합하고 토지의 부합.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증축을 했어. 이만큼을 증축을. 여기 고깃집이 잘 되니까 사람 더 받으려고 증축했지. 이 증축 부분은 그러면 부합이에요. 별개예요. 이게요. 이 증축한 데는 기존 건물에다가 여기 증축을 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 이 기존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기존 건물에만 미치나요? 증축한 데도 미치나요? 이 문제입니다. 이 증축한 부분에 효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저당권의 효력은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으면 이 기존 건물하고 증축한 부분이 따로요. 독립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 화장실 따로 싱크대 따로 부엌 따로 이렇게 따로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별개입니다. 별개. 이 증축 부분은 별개다. 별개. 그럼 이게 별개니까 여기에 효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별개니까. 즉 독립성이 있으면. 거꾸로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요. 이거랑 붙어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이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다. 증축 부분은 뭐가 돼요? 부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합물. 즉 뭐가 없으면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성 부분이면 이런 뜻. 이 그림 하나 그리시면 돼요.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이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그래서 부합물이냐 별개냐는 이걸로 따져요. 독립성이 있으면 별개. 구성 부분이면 뭐라고 그래요? 부합물.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요거 시험글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증축 부분이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걸로 따져요. 독립성이 있느냐 구성 부분이냐. 그 다음 토지의 부합이야. 토지의. 이 토지의 A 땅입니다. A 땅. A 땅에다가 할머님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남의 땅에다가 할머니가 나무 심은 거죠. 할매가. 나무를 심은 거죠. 사과나무를. 그럼 이 사과나무는 토지에 뭐가 돼요? 부합물이다. 부합물. 부합이 됩니다. 부합. 나무는. 그럼 누구 거 이거는? 땅 주인 거지 할머니 거 아닙니다.
할머니가 사과 따먹으면 이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의 땅에 있는 사과니까. 근데 할머니가 여기다 그러면 농작물을 심으면 농작물, 벼, 보리, 쪽파, 배추 이런 거 심으면 이건 누구 거냐? 경작자 거예요. 이거는 부합물이 아닙니다. 부합물이 아니라 언제나 경작자 거. 이때는 명인 방법이요. 명인 방법, 즉 울타리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수목은 뭘로 봐요? 수목은 부합물. 농작물은 별개, 경작자 거. 그럼 여기다 건물을 지면요. 건물은 뭘로 봐요? 별개, 이것도 별개. 이것도 별개, 이것도 별개. 부합이 되는 거는 뭐만요? 수목만 토지에 부합이 됩니다. 단 이 수목도 여기다 뭐 하면 명인 방법을 하면요. 수목도 명인 방법을 하면 이 땅하고 별개가 됩니다. 별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명인 방법을 하면. 명인 방법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부합이 되는 거고 여기다 명인 방법을 하면 별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합은 건물에다가 이렇게 증축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문제하고 토지에 수목을 심었을 때 농작물을 심었을 때 건물을 세웠을 때 이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게 부합의 특수 문제.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의 별책이에요. 동그라미 2번. 부합의 요건. 기존 건물에 뭐가 될 것? 구성 부분이 될 것. 이게 부합의 전제 조건이에요.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 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기존 건물에 뭐가 되었어요? 구성 부분이 되었다. 구성 부분의 삼각형. 삼각형 따가시면 돼요. 중축된 부분에 별개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때 부합된 동산의 소유권은 누가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고 그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을 초과해도 동일합니다. 누구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그리고 우측 보시면 박스 하나 있죠.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이냐. 구성 부분이면 뭐가 돼요? 부합물. 독립성 있으면 부속물. 별개가 되는 거예요. 밑에 부합의 모습에 보면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동산끼리 부합이 되면 누구 거냐? 주된 동산 소유자 거예요. 근데 주종 구별이 불가능하면 공유합니다.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 다음 니은은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이 되면 누구 거냐?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동산이 세도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넘어도 부동산 주인이 물건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다음 4번의 별책이 부합의 특수 문제. 기억 제3자가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은 수목은 부합물입니다. 근데 니은은요. 건물은 별개. 그 다음 디귿의 삼각형. 디귿 등기된 인목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뭘로 봐요? 토지의 부합이 아니라 별개다. 별개. 그럼 농작물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언제나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미음 보면 저당권의 효력이요.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쳐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미쳐요? 종물에 미친다.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게 부합에서 시험 그동안 나왔던 논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넣으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그걸 써볼까요? 소유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소유에 속한 물건,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하는 자?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자는 그 물건을 뭐하는 자? 점유하는 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213조. 단 점유자가 뭐 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뭐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즉 매매를 하거나 시효를 완성했거나 전세권에 있거나 내가 땅을 전세 얻었다. 지상권을 얻었다. 그럼 뭐 이게 다 점유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소유자는 뺏어올 수 있어요. 얘한테.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기간이 없다. 기간이. 이걸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런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여기 213조예요. 주체가 누구냐?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쌍괄호 2번. 상대방은요? 현재 점유자죠. 현재 점유자. 그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5절이요. 5절이 공유 부분입니다. 공유 부분. 여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